여러분, 일본에서는 보일러가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를 아시나요? 현대 기술이 발전해 지금은 지진이 발생해도 화재 위험이 적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사람들 중에는 보일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포에 살다가 한국으로 일하러 간 미나 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나 씨는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에 매료되어 그 경험이 자신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사포에 거주하는 미나입니다. 올해 30살이 되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한국의 게임 회사에서 일하며 많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보일러 문화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고, 특히 보일러 문화는 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의 보일러가 제 삶에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일본의 겨울이 상당히 추운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삿포로 지역은 그 추위가 더욱 심해 겨울 왕국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삿포로는 긴 밤과 드문 해맞이로 유명해서 오후가 되면 빨리 어두워지죠. 그런 환경에서 20년 이상을 보내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다채로운 사계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계절은 봄이었어요. 한국의 봄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아름다운 꽃과 강을 보러 가는 모습, 그리고 누구나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따뜻한 봄 기운을 함께 즐기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죠. 활기찬 여름과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고 마침내 미나에게도 한국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첫 한국의 겨울은 예상보다 추웠지만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나는 한국 사람들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해했고, 한국의 겨울이 일본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를지 기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겨울마다 온천이나 코타츠로 추위를 피하는 문화가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맞이하며 미나는 더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보낸 겨울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망했지만 자신의 집에서 겪은 경험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나는 한국의 겨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처음 겪은 회사 생활은 일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여 실망했습니다. 회사는 따뜻했고 매일 제공되는 점심 식사도 맛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했죠. 하지만 문제는 미나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배정받은 사택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깔끔한 신축 기숙사였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주변 환경도 단조롭게 다가왔고 문을 열 때마다 보이는 것은 오직 건물과 도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좀 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쯤 그녀는 회사에서 약간 떨어져 있지만 집 뒤에 작은 언덕이 있는 넓은 자취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은 도시화된 산과 자연이 어우러져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죠. 미나의 새로운 주택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자주 초대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고 주말에는 뒷동산에 올라가 운동을 즐기기도 했죠. 일본에 있는 친구들도 미나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고 이사한 집이 훨씬 더 살기 좋아 보인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기록적인 일교차를 보이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 예기치 않은 겨울의 시작에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 겨울을 나던 방식처럼 그녀는 바로 마트로 가서 가정용 라디에이터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인들도 이렇게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는 걸까? 삿포로에서는 벽난로가 있는 집도 흔한 편인데 미나는 그 순간 한국인들에게 벽난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이런 미나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미나의 상황에 공감해주면서 한국의 난방 방식, 특히 온돌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어 실내 전체를 효과적으로 데울 수 있는 전통적인 한국의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미나는 이 새로운 정보에 흥미를 느끼며 한국의 겨울을 더욱 잘 이해하고 적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참 추워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더 춥지 않아? 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미나 역시 자신을 다잡으며 이보다 더 추운 곳에서 자랐는데 뭐 하고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현명한 대처는 아니었습니다. 추운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미나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은 마치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온몸이 무언가에 맞은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곧장 회사에 연락해 오늘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외국에서 아픈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서 떨며 이불 속에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는 미나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삼겹살 파티 때 함께했던 민지와 호영이었죠.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묻자 타지에서 혼자 아픈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다며 따뜻한 죽을 가져온 것입니다. 미나는 그 따스함과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민지와 호영은 미나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보일러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가 보일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자 두 사람은 더욱 놀라며 급히 그녀의 보일러를 켜줬습니다. 알고 보니 미나의 집에는 이미 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는 한국의 보일러 문화를 몰라 그동안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혜진과 형준의 도움으로 집안은 곧 따뜻해졌고 미나는 그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나가 집에서 민지와 효영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보일러를 경험한 후 한국의 난방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처음 구할 때 집주인 할머니와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보일러 사용법을 설명하셨을 텐데 미나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민지가 보일러를 켜주고 난 후 미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온기와 따뜻해지는 방 안의 공기는 그녀에게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에 매료되었고 심지어 바닥이 너무 뜨거워져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의 온천이나 코타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지와 호영은 미나에게 한국의 난방 문화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앞으로 더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만으로도 충분히 감동받았고 마음의 온기가 감기까지 날려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나는 한국에서의 따스한 우정을 그리워하며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유는 갑작스럽고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갑자기 받은 전화는 어머니가 폐렴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나는 어머니의 병명과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폐렴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귀국한 미나는 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술 후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를 보며 미나는 어머니 방의 추위와 라디에이터의 건조함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바닥 난방의 포근함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일본의 집에서 벽난로를 관리하는 일은 정말 번거로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나는 한국의 보일러를 떠올렸습니다. 단지 버튼 하나로 온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편리함이 그리웠죠. 어머니에게도 그런 편안함을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집에 한국식 보일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전문 기술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미나는 한국의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일본 전역을 돌며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보일러를 설치해주는 팀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마치 하늘의 선물 같았지만 현실은 미나가 기대한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봉사단체는 특정 지역의 여러 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 한 집을 위해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지역 커뮤니티를 설득하여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일부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낙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며 쌓은 기회관리 및 설득 기술을 마을 회의에서 발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보일러의 과학적 원리와 설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보일러 문화에 대해 처음 접하는 이들이었기에 이론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나는 이 놀라운 시스템을 설명하면 마을 사람들이 보일러의 신비로움에 매료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다른 나라의 난방 방식을 받아들여 기존의 생활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본 미나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므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보일러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보일러가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새로운 기술 발전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계획을 세웠고 그들에게 보일러의 장점과 안전성을 알려주며 마음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우나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우나에서의 그 따뜻함과 친밀함, 그리고 휴식은 우리 일상에 큰 기쁨을 주니까요. 한국의 보일러 시스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해요. 집안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면서 가족이 모이는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사우나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편안함과 마찬가지로 보일러도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미 좋아하는 사우나처럼 보일러도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늘 바탕으로 한국의 보일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일본인들이 왜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한국의 보일러를 한번 경험해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 따스함이 있거든요. 제가 6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처럼 보일러의 포근함은 정말 말로만 전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미나는 봉사단체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집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제7의 보일러를 설치해 주시면 그것을 체험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다른 이웃들도 설득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확신해요. 비록 큰 도전이었지만 한국의 봉사단체는 미나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의 요청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2달 동안의 설득 끝에 한국의 봉사단체는 미나의 고향집에 보일러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미나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보일러의 효과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법 같은 집은 처음 봐요. 하며 이웃들은 경쟁적으로 보일러 설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이라니 한국의 보일러는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마을은 작아서 소문도 금세 퍼졌고 모두가 보일러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전이었죠. 미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국의 보일러를 홍보했습니다. 한국의 집은 겨울에도 바닥이 따뜻해서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심지어 원하면 사우나처럼 뜨겁게 만들 수도 있죠. 보일러 덕분에요. 미나와 그녀의 마을은 한국의 보일러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벽난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함과 따스함을 경험하며 미나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죠. 미나의 어머니는 매일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어 크게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나는 자신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일러의 따뜻한 환경이 어머니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가족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준 한국인들에게 미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보일러를 직접 체험하고 그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일본의 여성 미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좋은 문화를 알리며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미나 씨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더욱 자랑스러워지는 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미나 씨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 발견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